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오늘은요, 소영이가 겨울철 관리 더욱더 염려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된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성 기침을 다스리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리 성원 선생님 또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지금 겨울철 만성 기침입니다. 앞에 이 만성이란 단어가 붙으니까요. 괜히 막 피곤하거든요. 만성 기침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네. 만성 기침은 이제 15세 미만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약간 기준이 다른데요. 15세 미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약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속되는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고 하고. 4주 동안 계속 기침을 하나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성인인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급성 기침을 3주 이내로 정하고 이제 3주에서 8주 사이를 아급성 기침. 아급성? 그러니까 급성기는 조금 진한 기침. 급성 기침 이건 느낌이 뭡니까? 네. 그리고 8주 이상이 되었을 때를 만성 기침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8주 이상이면 2달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침 하시는 분들도 진짜 진 빠지실 것 같은데 이 기침이요. 왜 나올까요? 기침은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 작용 중 하나로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기도의 분비물 등이 흡인되었을 때 기도 확보를 위해서 흡입된 물질을 소리와 함께 기도 밖으로 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리와 함께 낸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지나가시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잘 빠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기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이렇게 흔하게 감기부터 기침이 동반되는 질환들이 정말 많잖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특별한 원인 없이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질병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서 그 8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이제 꼭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를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기침한다고 해서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원인이 뭔지 파헤쳐야지 네, 그렇죠. 그 만성까지 안 갈 수 있게 되겠네요. 기한이 짧을 때는 괜찮은데 네. 그렇게 해도 한 달 이상, 2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이제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검사를 다 받고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특발성, 원인 불명의 기침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인별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성 기침은 이제 크게 상기도 기침 증후군, 예전에 후비로 증후군이라고 불렸는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호상구성 기도 질환이라는 질환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가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아니 위식도에 역류 질환이 있는데 왜 기침이 나올까요? 네,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그 위산이 기도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위산 분비물이 일시적으로 좀 미세 흡인이 되면서 기도를 자극해서 기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폐질환을 침범하는 그런 폐질환에 의해서 만성 기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네. 호산구, 상기도 네.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먼저 그 호상구는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백혈구처럼 호산구라는 이름이 있는 거네요. 백혈구 안에 이제 호상구라는 세포가 있는 건데 대개는 이제 알레르기나 아니면 이제 기생충 감염 시에 상승하는 좀 경향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기도라는 건 사실 말이 좀 이렇게 어렵게 들려질 수 있는데 우리 기도 중에 이제 상부 파트를 지칭하는 건데 이제 코, 그다음에 비강, 그러니까 코, 비강,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 안쪽, 그걸 인두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고기, 그다음에 이제 부비동 쪽, 그러니까 후두까지 해가지고 고기를 상기도라고 합니다. 여기를 상기도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감기를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걸리면 그쪽 부위가 다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코가 얼얼하고 막 여기가 땡땡 붙는 느낌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이겠네요. 네, 그렇죠. 후비로 증후군이라고 옛날에는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강 내 점액이 목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목 넘어가면서 그럼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거나 이제 삼키는 이제 목 청소를 하고 그 불편감으로 인해서 기침을 하는 현상을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비염. 알러지성 비염이나 제가 또 있거든요. 비알레르기성 비염 다 포함하는데요. 비염하고
부비동력, 축농증이라고 부르는데 그쵸. 그 두 개가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제 먼지 있는 곳에만 가면 이게 코가 근질근질하더니 기침을 계속 하거든요. 네. 이게 먼지가 들어와서 그걸 빼내려고 이 아이들이 하는 거겠죠? 그렇죠. 알레르기성 아마 비염 소견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아, 그것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 기침이 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두 번째는 어떤 네, 걸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호상구성 기도 질환이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대표적인 질환이 천식이 있습니다. 천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네. 이제 천식 중에 호흡곤란은 없이 기침만 나는 천식이 있어요. 근데 오. 그걸 이제 변이형 천식 혹은 기침 이형성 천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기도나 이럴 때 분비물에 이제 호상구라는 아까 말씀드린 세포가 침착하는 호상구성 기관지염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토피 기침.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 아토피 있는 분들 중에서 기침이 만성적으로 나는 경우를 아토피 기침이라고 합니다. 아토피 질환을 알고 계신 분이 네. 하는 기침이 또 네. 따로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 알레르기성 어떤 소인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 8주 이상 이제 그런 경우를 아토피 기침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으로 기관지 점막이나 가래에 호상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백혈구가 다 좋은 건 줄 알았지만 그 약간 그런 호상구라는 또 예, 다른 그렇죠. 증상이 하나의 면역 반응 현상으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호상구성 기도 질환은 이제 천식 대표적인 건데요. 밤중에 기침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잠을 깨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기침하다 정말 잠 깨는 경우가 제일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밤에 그렇게 기침이 심하다 그러면 아, 천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걸 살짝 의심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그렇죠. 받아보는 게 좋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데 보통 위식도 역류 질환은 속쓰리거나 이제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으로 호소를 하는데 이제 식도 외 증상으로 식도랑은 별 상관은 없이 기침이 나거나 쉰 목소리가 나거나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인후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기침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기침이 일어나는 기전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위산이 기관지를 자극하는 하나의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위산이 이제 후두까지 역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침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기침이 후두를 자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산. 위산이. 예, 역류됐던 그 위산이 기도를 자극하면서, 기침이 나고 또 하나는 이제 역류되면서 미세흡인이라 그러는데 본인은 느끼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역류됐을 때 그 일부가 기도로 이제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기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기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이제 장기간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고요. 만성적으로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감염 후에 나타나는 기침 증후군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직접적으로 폐암이나 기관지 확장증, 만성 기관지염, 그다음에 뭐 간질성 폐질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폐결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혈압약에 의해서도 만성적으로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었는데 기침이 계속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조금 덜한데 그 특정 그 에이스 이니비터라는 억제제라는 특정 혈압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면은 이제 그거에 의해서 만성 기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 기침은요, 기침 외에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네, 그 보통 만성 기침은 만성 기침 자체, 그러니까 8주 이상의 만성 기침이 그 유일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상기도 기침 증후군, 그러니까 코가 뒤로 넘어가는 그 호흡이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비염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 천식인 경우는 이제 호흡 곤란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침만, 유일하게 기침만 대부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폐를 직접 침범하는 경우는 이제 폐암 같은 거거나 폐결핵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가래 혹은 이제 가래에서 피가 섞이는 객혈 같은 게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만성 기침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또 많을까요? 네. 그 만성 기침은 이제 원인에 관계없이 8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병 이후에 만성적으로 8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만성 기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왔다가 그게 만성 기침까지 또 발전이 된 거네요. 실제로도
그 코로나 감염증을 앓고 난 이후에 한 달 내지 2달 이상 계속 기침을 호소해서 내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복이 나중에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 오셔서 1년에 이제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시면 이제 대부분 또 좋아집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기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몸도 힘들고 질병이 질병을 키운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면 합병증이 올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떨까요? 아, 네. 그 만성 기침은 이제 2달 이상 기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제 만성적으로 기침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구역질이나 구토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적 있어요. 네. 네. 너무 많이 해서 흉통, 가슴 통증, 맞아요.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이제 갈비뼈 골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실금이나 혹은 이제 변실금, 예, 그다음에 이제 너무 심해서 실신이나 탈진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너무 장기간 기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같은 합병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기침이 그냥 많이들 하시는 기침인데 이게 좀 심해지면 이렇게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는 게 네, 정말 그렇죠. 무섭네요. 너무 장기간 하니까 낫지 않고.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병하는 만성 기침. 정확한 원인과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는요, 환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 개개인이 다 다르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첫 번째 많이 흔한 게 상기도 기침 증후군, 후비로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제 비염 증상이 많으니까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물하고 비충혈 완화제를 보통 투여를 합니다. 비충혈 완화제는 예, 어떤 걸까요? 코막힘을 억제하는 약. 네. 네. 말이 좀 어렵지만 네, 어렵네요. 네. 코막힘 뚫어준다 네, 이거였네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호상구성 기도 질환인 경우는 이제 알러지성, 천식과 같은 알러지성 질환이 많아서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와 혹은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인 경우는 이제 특정 약물이 있습니다. 특정 약물 치료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약물이 있는데 약물을 사용하면서 식습관하고 생활습관 교정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권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혈압약이 원인인 경우는 혈압약 변경을 고려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사에서 특정 폐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폐암인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고 폐결핵인 경우는 이제 항결핵제 약물을 치료를 합니다. 네. 이게 그 환자의 증상마다 다 다른 치료법이 있네요. 네, 그렇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침이 너무 심하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직접적인 이제 진해제나 이제 거담제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거담제면은 이렇게 가래를 좀 가래를, 없애주는 그런 또 이제 기구가 되겠네요. 네, 네.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병하는 이 만성 기침, 정확한 원인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이것이 필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 네. 만성 기침도 이제 증상은 길지만은 실제로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적절한 치료는 이제 만성 기침의 정확한 원인 감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침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에 이제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무엇보다 빠르게 병원을 내원해서 빨리 진단받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방법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기침 예절을 알려드리면서 끝내볼까요? 기침할 때는 입을 막아야 하잖아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끝내보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